네, 그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놓고 의원님들마다 전망이 좀 다르고 또 전문가들의 전망도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뭐 언론사들의 분석도 그렇게 다르게 보도하고요. 그런데 뭐 그냥 다 잘라서 이야기하면 그 A의 경우와 B의 경우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결국 우리 외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반적인 외교의 과정에서도 미국에서 하원의 의석 점유가 달라진 것을 향후 한 2년 정도의 새로운 외교 지형에 해당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고 또 그걸 넘어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해서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를 완성하고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의 정세가 조성되면 그걸 통해서 경협 국면으로 발전시켜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 이런 것들을 꾀하기 위해서도 이런 뭐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외교장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대미 외교에 임할 때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그래서 빠른 네. 시간 안에 외교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셔서 미 의회나 국무부하고 접촉하시고 특히 그 한국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한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미 의회 지도자들과 조율하고 또 전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북미 협상이 다시 연기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뭐 일정한 혼란, 뭐 교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네, 그 중간 선거 결과 관련해서 특히 그 하원의 지도부가 구성이 바뀌게 되는 그 동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누가 어떤 직책을 맡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좀 더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에 따라서 저는 물론이고요. 외교부 간부 또 그 공관을 통해서 적극적인 그 우리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는 뭐 미 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대미 외교를 펼치는 것도 또 필요하지만 그 전에 북미 협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더 역할을 해서 연말 연초의 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동적으로 역할을 하고 또 또 그렇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직접 움직이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 평화교섭 본부장이라도 수시로 파견하셔서 그 북미 협상의 그 말하자면 꼭지를 이제는 따야 될 때 아니겠어요? 그걸 자꾸 뭐 변죽만 울리는 식으로 길어질 문제는 아닐 것 같고 큰 덩어리로 한꺼번에 따는 게 안 되면 두 덩어리 내지는 세 덩어리로 나눠서라도 한 덩어리의 그 꼭지 정도는 우리가 이제는 열매 정도는 맺는 쪽으로 외교 역량을 집중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거는 이제는 뭐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능만으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 잘 측면. 유념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 그 헌법소원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질문도 있으셨는데 저는 이게 조금 모순되다고 생각해요. 장관님 그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형식적인 내용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이거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뭐 이게 조약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켜져야 할 약속이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건 모순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궁색하고요 아무리 그렇게 대답하셔도. 그래서 예컨대 강제징용 그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외교부가 저는 뭐 굉장히 부끄러운 그 역사의 하나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에 대해서 외교부가 제출한 입장 그것도 저는 부끄러워질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6월에
외교부 입장 장관님 뭐 취임하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내셨을 텐데요. 그 작년 연말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TF 활동들 보면서 충분히 파악하셨잖아요.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용이 그 형식을 규정해야지 그 형식과 내용을 분리시켜 가지고 이렇게 모순된 입장을 외교부가 취하는 한 자기 스텝만 꼬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 외교부 입장을 그 헌법 소원과 관련해서 다시 제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뭐 예컨대 각하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그 외교부 입장 냈던 거는 취하하고 그냥 그 헌재 입장으로 고유하게 판단해 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뭐 정부 입장 지금 잘 정리를 해서 발표한 바 있고요. 그 이후에 아니 정부 입장으로 묻어가시지 마시고 외교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전혀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입장을.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실 그 TF 위안부 문제 TF가 이제 출발하기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TF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기존의 입장대로 그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의견서에는 아마 TF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 그 뭐 부끄러운 역사라 하더라도 역사의 일부분으로서 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외교부가 자기 입장을 그 헌재에 제출한 게 언젠데요? 예, 제가 헌재 제출한 거는 그 TF 결과 나온 다음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입장을 제출합니까? 그럼? 예, 제가 좀 시간을 좀 착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TF의 결과를 결과도 담은 그런 의견서였습니다. 예, 어쨌든 헌재 소송의 그 법적인 요건은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의견을 낸 걸로 기억합니다. 내용과 형식이 분리돼 있으니까 그 현재 제출한 외교부 입장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필요한 의견을 다시 제출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 예, 의원님 그 의견 충분히 유념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